자, 문제. 작년 변리사 동시항명권 틀린 것은 1번 주된 급부 의무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 주된 채무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 또 만 때문에 또 헷갈리죠? 그러지 마. 맞아요. 부수적 채무는 동시행 관계 아니니까. 주된 채무 간의 동시행 관계 맞아요. 자, 2번. 쌍방 채무가 별개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항변권 성립시킬 수 있다. 쌍방 채무가 별개 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항변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쌍방 채무가 별개 계약이라면 동시항변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법 임의규정 특약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에 특약이 없는 한 안 돼. 이렇게 특약이 없는 한 그게 있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 있어요. 특약이 없는 한. 그래서 잘 봐야 돼. 별개 안 돼. 그러지 마. 읽어야 돼. 그래서 민법은 언제 중심을 뽑아내느냐. 일단 읽고 이 중심에 관한 지문인지 확인해야 돼요. 이건 동시행 관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지문이 아니라 별개 계약에 기한 경우 특약으로 동시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래서 항상 소수를 봐야 돼요. 특약으로 별개 약정에 기한 것을 특약으로 동시항변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특약 나오면 있다. 유효. 왜? 계약법이니까. 여기서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자, 3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제 해결해야 돼. 자, 선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선이행 채무 이행 지체하던 중. 떴어요. 이제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치는 거야.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그 대부분 판례구나. 아무리 선이행 채무라도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하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다. 이제는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따 소수로는 이제는 동시항변권으로 들이댈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답이 아직 안 나왔어. 4번. 읽어보면 물음표 나와요. X. 4번 복습대상 아니야. 보지도 마. 변리사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변리사라. 자, 그럼 물음표가 나와요. 여러분들 읽었다면 물음표가 나와요. 자, 5번 가는 거야. 5번.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행항변권으로 인해 이행 지체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지문 갖고 소수를 보면 그래서 일단 소수로까지 오란 얘기요. 자, 그럼 이제 중심을 잡아야 돼. 매도인이 동시행항변권을 가지네. 동시행항변권을 가진다면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행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따부터 싸며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동시항변권이 있구나.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있다면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아니다.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그 동네예요.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있다면 가진다면 설사 이행 거절 의사 밝힌다. 이게 행사의 의미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 아니다. 아까 기억나죠? 행사할 필요 없다고. 동시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이행지체 아니다.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자, 변리사라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행사로 나와. 중개사는. 그러니까 이건 변리사라 이렇게 풀어서 나온 거고 우리 시험은 행사로 나와. 행사. 동시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항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맞는 거야. 그러면 1번, 2번, 3번 맞아. 4번 물음표, 5번 맞아. 답? 4번. 답 중 틀린 거 물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딴 게 맞으니까 네가 답.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서 맞다는 걸 골라내라는 얘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시험 보는 거. 이제 위험부담 갑니다. 자, 위험부담. 용어 정리부터 왼쪽 놈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 채무자, 오른쪽 놈 매수인 을이 채권자, 소유권 채권자. 그래서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 을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멸실.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이구나. 자,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는 유효예요. 유효인데 양쪽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첫 번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계약 체결 후 멸실로 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인데 불능의 원인을 따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 어떻게 무너졌니?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갑이 불냈어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채무자 귀책 사유. 갑 과실로 사례문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자 잘못으로 날아가면 이건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 그래서 채무불이행 효과, 이행불능. 계약 법정 해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떠요. 두 번째 경우수. 채무자 잘못이 없네요.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날아갔지. 이게 바로 위험부담 문제.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을한테 달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대금 위험. 갑과 을 중 누가 부담하냐. 그래서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 잘못 없이 날아갔을 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채무자 갑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 을은 같이 잘못이 없을 수도 있고 쟤는 잘못 없는데 얘는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수가 다시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갑도 잘못 없고 상대방 을도 잘못이 없어.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 이렇게 풀어서 나오죠. 쌍방 무책 줄여서 한자로. 갑도 잘못 없어. 을도 잘못 없어. 쌍방 모두 책임 없네요. 쌍방 무책. 이 건물이 태풍이 날려버렸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가버렸죠. 그러면 태풍 수용으로 이 단어가 뜨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고 쌍방 무책이구나. 그러면 쌍방 무책, 태풍 수용이 나오면 을을 보는 거야. 을 잘못 없죠. 따라서 갑은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줘 할 수 없다.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쌍방 무책이 나오면 을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갑은 건물도 날아가고 돈도 청구 못하니까 이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왼쪽 놈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경우수가 나뉘어요. 이번에는 태풍이 날린 게 아니라 을이 놀러와서 불내버렸어. 채권자 을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채권자면 항상 을이에요. 오른쪽 놈. 네가 불냈구나. 그러면 갑은 불낸 을에게 돈 줘 할 수 있다.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불냈죠?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아, 을 네가 불냈구나. 불낸 을에게 5억 주세요 할 수 있다. 두 번째, 채권자 을 수령 지체 중 태풍이 날렸어. 쌍방무채. 그러면 채권자 수령 지체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해야 되니까 하라겠어. 채권자 수령 지체, 을 수령 지체란 얘기는 갑은 등기 서류 제공했는데 을이 잔금을 못 주는 상황. 을의 채무불이행, 잔금 채무 이행 지체. 그걸 채권자 을의 수령 지체라고 해요. 등기 서류 수령을 안 했지. 왜?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이 안 줬지. 이게 채권자 수령 지체. 얘의 채무불이행. 자, 얘가 잔금을 안 주니까 갑은 등기 안 줄 거고 당연히 건물도 인도 안 하겠지. 키 안 넘겨주겠죠. 그러다가 한 달 후 태풍이 날려버렸지. 그러면 네가 임마 그때 잔금 날 때 잔금 줬으면 내가 등기 주고 건물 너한테 키 넘겨줬을 텐데 그 후 네 영역에서 태풍이 날렸을 텐데 네가 잔금 안 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태풍이 날렸잖아. 그럼 누구 잘못이요? 을이 잘못한 거지. 을이 잔금 날 때 줬다면 이건 을 영역에서 태풍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안 되고 이것만 봐야겠어. 채권자 수령지체 잘못했구나. 따라서 잘못한 을에게 5억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 귀책 사유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채권자 귀책 사유. 남은 을 네가 불냈구나. 불낸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다.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쌍방무채. 그럼 수령 지체만 보는 거야. 네가 수령을 지체했구나. 잘못한 을에게 주세요 할 수 있다. 그 위험은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게 위험 부담의 전부예요. 전부. 한두 개 더 있지만. 그래서 이걸 샥 외우는 거야. 이거 엄청 나와. 채무자 귀책 사유도 같이 나와요. 같이. 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태풍이 날렸죠. 태풍 또는 낭뢰, 벼락이 날렸어. 그러면 빨리 쌍방무채.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고. 그러면 잘못 없는 을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지문 하나. 자, 그러면 이게 왕별이에요. 여기서는 가장 많은 정답이 이놈이야. 태풍, 낭뢰, 쌍방무책,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받은 돈, 중도금, 계약금이 있다면 돌려줘라. 이놈. 계약금, 중도금,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을이 주로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쌍방무책, 이 동네에서 나오는 정답 지문이 이놈이야. 이런 건 정답 지문 안 해. 그냥 흘러가고 이놈을 정답 지문에 풀어가야 돼요. 돈 달라고 못하니까 받은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돈 달라고 못하니까 받은 돈은 돌려줘라. 그 다음에 이런 지문가 뜨지. 이런 경우 갑의 소유권 채무는 소멸할 거고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니까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 돈 달라고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기본이에요. 돈 달라고 못하니까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채무 같이 소멸할 거고 돈 달라고 못하니까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겠고. 자, 수용이죠. 토지 매매인데 국가가 이 토지를 수용해 갔죠. 그럼 수용은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어. 그래서 태풍 수용이 대표적인 쌍방무책인 거예요. 그럼 똑같아.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는 없겠지. 갑 채무 소멸, 을 채무도 같이 소멸. 좀 전에 똑같아. 자, 이제 새로운 놈이 나오죠. 수용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주겠죠. 보상금 달라 할 수 있다. 대신 을이 갑한테 갑이 국가로부터 받은 또는 받을 보상금을 달라고 하려면 반드시 토지 매매대금 5억은 주면서 이 세 개를 해야 돼요. 수용이 나오면. 여기서 정답중이 바뀌니까. 얘는 그냥 흘러가고. 그래서 수용 나오면 보상금이 반이 나오고 보상금을 달라고 하려면 토지 매매대금은 지급하면서 5억 주고 10억 뺏어오기. 이게 수용에서 나오는 지문. 그 다음에 이건 덜 중요해요. 자, 매도인 갑의 국가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 자체가 매수인 을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다. 매도인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 채권 자체가 매수인 을에게 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상금 채권 나한테 넘겨 하는 거. 네 채권 나한테 넘겨. 을한테 바로 귀속되는 건 아니다. 흘러가는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거 자 이제 했죠. 채권자 네가 불냈구나.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채. 그러면 돈 달라 할 수 있다. 채무자 왼쪽 놈 갑은 소유권 채무인 자기 채무를 이 경우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거 오른쪽 놈 채권자에 다 던져줘라. 100만원 정도. 기억나요? 강의를 자주 들어 이런 게 기억나지. 그래서 채권자 귀책사에서 나오는 법조문 마지막. 채무자는 자기 채무인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100만원 정도 이익이 있다면 울고 있는 오른쪽 놈 을에게 얘따 울지마. 던져줘라. 이해되면은 되는 거예요. 끝났어. 위험부담 되게 작죠?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되게 어려워. 사례 문제로 나오거든요. 완전 이게 돼 있을 때 있다 없다가 골라지는 거예요. 또 여기 없는 지문도 나와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기타 다른 지문도 또 훈련하고. 제가 장담하건대 백선 지문하고 사회 모의고사 지문 여기만 딴 문제 안 풀어도 돼요. 7, 8월 동영 있죠? 5특강 동영 문제하고 문제는 이것만 풀고 문제집 풀지도 마요. 민법 8점 나와요. 이것만 달달달달 하면. 양 늘리지 마요. 제 지문은 정말 좋게 제가 문제를 만들거든. 별 3개, 5개 그런 거. 흘러가는 것도 이제 적절히 누고. 흘러가는 건 복습 대상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해설할 때 안 중요한 건 얘기 말씀드리니까. 문제집 보고 뭐
모의고사 철된 거 사고 그런 거 하지 마. 보지도 못해. 왜 양을 늘리려고 그래? 그 시간에 강의 듣고 요약집 보고 특강 자료 보고 제 문제만 풀어요. 문제는 넘쳐요. 자료가 많을수록 합격에서 멀어져요. 진짜 자료에 치여. 프린트에 치고. 자료는 좋은 자료만 반복해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제 자료는 제가 낸 문제 자료예요. 제가 심의를 그려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5월도 만들었고 7월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백선 사회 모의고사. 그럼 제가 준 5월달 5특강 문제하고 7월달 문제 넘쳐.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것만 해도. 근데 뭔 책을 사고 문제집 사고 모의고사 뭐 10회분 뭐 편철된 거 그런 거 사고 그런 걸 왜 하냐고. 안 해도 돼요. 그거 절대 하지 마. 욕심이야. 자료 욕심. 제 문제만 봐. 진짜 장담해. 장담해. 그래서 기존 제 문제하고 백선 문제하고 남은 사회 지문만 보면 이상 없이 8점까지 나. 이상 없이. 그걸 10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10번 보는 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양 늘리려고 하지 말고 교수님 준 자료 그것만 봐요. 아무 이상 없어. 불안해하지 마. 다른 쟤는 쟤 보니까 뭔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료 욕심 내지 마요. 자료는 독이에요. 오히려. 자료는 작아야 돼. 엑기스 있는 자료로 집중타야지 산발적으로 그러면 자료에 치여. 스트레스만 쌓여. 아 저거 봐야 되는데. 안 봐도 돼. 아무 이상 없어. 아셨죠? 응. 이 문제 하나 지문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10문제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문제 딱 3문제만 풀면 돼요. 거기에 있는 지문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문제 많이 푼다고 전혀 중요해. 왜? 문제 많이 풀 어려운 문제도 풀거든. 어차피 버릴 문제 틀릴 문제. 왜 거기다 정력을 낭비하냐고.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돼. 양을. 시간 갈수록. 그래서 내가 최소한 강조한 부분만큼은 여기서 OX 골라내자. 그래서 봐봐요. 7, 8월이 민법 총칙 2주 8시간밖에 안 돼. 계약법 이번 주 다음 주 8시간만 안 돼요. 그러면 1.5배속으로 들으면 금방 들어버린다고. 그러면 총칙 2주 계약법 2주 합쳐서 4주 강의시간 따지면 4, 4, 16 16시간 그게 전부라니까. 왔다 갔다 할 때 하면 20문제 맞힌다는 얘기요. 총칙하고 계약법 왔다 갔다 할 때 따라하고 하면 문제가 막 그냥 보여요. 있다 없다가. 그래서 계속 민법은 들어. 누워서도 들어. 쉴 때 들어. 누워서. 들어. 설거지할 때 들어. 산책 가서 들어. 따라해. 있다. 없다. 따라해.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운전할 때. 산책 갈 때. 무조건 9시에 산책 나가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설거지해. 나 운동도 하고 민법 강의도 듣고 좀 따라서 신나게 하고 올 거야. 그래서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쌍방무채. 네가 불냈어. 불낸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채권자 수령 지체. 너 잘못했구나.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돈 달라고 못하니까 받은 돈은 돌려줘라. 제가 방금 한 걸 그대로 따라하고 외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고. 아셨죠? 자, 갑은 지소유 주택을, 갑소유니까 왼쪽 놈이 갑이겠지. 갑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자, 인도 전에 주택이 소실. 사람 왼쪽 을 소실. 위험부담 사례 문제. 자, 틀린 것은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1번. 이 주택이 불강력으로 소실. 갑은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럼 일단 읽고 그 다음 중심을 잡아내. 이 주택이 어떻게 날라갔대요? 불강력. 여기 밑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아하, 주택이 불강력으로 멸실? 태풍하고 똑같구나. 불강력.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구나. 쌍방무책이구나. 그러면 갑은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맞네. 잘못 없는 을에게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쌍방무책이니까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맞구나. 2번. 이 주택이 갑 과실로 소실. 이놈 왼쪽 놈 잘못으로 소실됐구나. 자, 오른쪽 놈 을은 왼쪽 놈 갑에게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자. 이놈이 왼쪽 놈이 채무자니까 채무자 갑이 날려버렸죠. 채무자 고의과실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 이게 채무불이행이지. 갑이 불냈으니까 불낸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 이행 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맞구나. 이거 채무불이행 동네니까. 그래서 갑과 실감 빨리 머릿속으로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 채무불이행. 이거 빨리 머릿속에 계산이 돼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으니까 을은 갑한테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해제, 해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네. 3번. 이 주택이 을 과실로 소실. 자, 을 과실로 소실. 네가 불냈구나. 따라서 갑은 을한테 불낸 을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났구나. 4번. 을 오른쪽 놈. 수령지체 중 갑을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 갑은 오른쪽 놈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없다. 과 있다 없다 싸움이겠죠? 해결하는 거 어디 동그라미? 채권자 을 수령 지체 중 쌍방 무책인 거요. 그럼 이건 보지 말고 이것만 보라겠죠? 너 임마 왜 지체했어? 네가 임마 지체한 바람에 태풍이 날렸잖아.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동네가 3번 4번이 채권자 을 귀책사유. 3번 채권자 을 수령지체 중 쌍방무채.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내지. 여기 갔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 지문인 거예요. 자 5번. 을이 오른쪽 놈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데 이 주택이 불강력으로 소실. 자, 오른쪽 놈 을은 왼쪽 놈 갑에게 부당이득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중위 잡아야 돼. 을이 이미 돈을 준 게 있는데 이 주택이 불강력으로 소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돼. 그러면 빨리 쌍방무책. 쌍방무책이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지. 따라서 이미 을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줘야지. 그 동네구나. 그래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을은 주가 을이죠. 을은 갑한테 갑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주가 을이니까. 만약 주가 갑이 을에게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질문을 받은 돈은 쌍방무책이니까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니까 받은 돈은 돌려줘라. 그럼 문제 10문제 풀지 말고 왕별 풀고 이것만 달달달 하란 얘기. 어차피 여기서 정답지문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도 정답지문, 이것도 정답지문, 이것도 정답지문, 이것도 정답지문, 이것도 정답지문. 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옳은 것은 하면 또 다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부담 이제 수용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것은 제가 오특강에서 내잖아. 그러면 그 문제 통해서 훈련하고 또 이제 백선에서 할 거고 사회 모의고사 할 때 또 훈련할 거고 그러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제가 골고루 다 문제 내주니까 9월 10월 과정에. 오케이. 이제 3자를 위한 계약. 자, 3자를 위한 계약은 먼저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야 돼요. 갑이 을한테 팝니다. 매매계약. 그런데 갑이 을한테 너 나한테 매매대금 주지 말고 저 병한테 줘. 이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갑이 요청했다. 요약자 을이 알겠어요. 병한테 돈 줄게요. 승낙했다. 낙약자. 자, 3자 병이 돈을 받으니까 이익을 받았다. 수익자. 이게 제3자 병을 위한 계약. 3자를 위한 계약. 3자를 위한 이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는 갑하고 을. 수익자 병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자, 갑과 을, 요약자, 낙약자, 갑을 사이 관계를 매매계약의 당사자죠? 그러니까 기본된다 해서 기본관계.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 갑을 계약 또는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는 서로서로 들이댈 수 있다. 이쪽 사이로는 다 들이댈 수 있다. 이쪽은 있다. 그거예요. 이쪽. 이게 기본관계. 갑을 사이 계약. 낙약자 을이 병한테 매매대금을 주니까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법 조문에서. 채무자는 오른쪽 놈 낙약자. 같은 말. 이제 대가관계. 갑과 병. 요약자와 수익자. 요수. 요낙수죠. 머릿속 그림을 그려야 돼. 요낙수. 요낙수.
그러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무슨 관계?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라고 해요. 이 단어는 외워야 돼. 자주는 안 나오지만 대가관계라는 단어가 뜨니까. 대부분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이렇게 80% 나와요. 사례문제로 나오면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자, 저 갑병 법률관계는 이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갑병 법률관계는 이 3자를 위한 계약, 이게 갑을 매매계약을 말해요.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저쪽을 이유로는 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문제를 이유로는 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쪽은 이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니까. 자, 이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노란색이 아니니까 두 개. 병존적 채무인수 3자 계약입니다. 그 다음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 면제해 주는 계약. 이것도 병에게 좋아요. 돈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둘 다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병존적 채무인수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채무를 인수했는데 같이 둘 다 채무가 존재한다. 병존한다. 이 말이 뜨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한 놈 더 넣은 거예요. 채무를 인수했는데 갑이 병한테 채무를 넘겼는데 얘가 면책되지 않아요. 같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의 지위를 유지해. 이게 채무자가 둘 다 채무가 존재한다.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채권자를 위해서 기존에 갑만 채무자였는데 새로 병이 또 생겼죠. 갑이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병을 위한 계약이란 얘기지. 3자를 위한 계약.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을이 3자 병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갑이 그래요. 너 쟤한테 빌려준 돈이 있잖아. 그거 매매대금 대신 쟤한테 돈 받지 마. 이게 바로 을이 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 면제해 주는 계약. 즉 병한테 빌려준 돈 갚지 마. 그러면 병한테 좋겠죠? 돈 갚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이것도. 자, 제3자는 이거 외워요. 3자 병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그 당시 현존할 필요도 없고요.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3자는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아직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위해서도 3자 계약이 되고, 그 다음 아직 만들어진이 아닌 설립 중, 아직 법인이 아니죠. 태어나지 않은 법인 3자 계약 가능하다.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외우시고. 자, 이제 여기서 넘버 1이 나오죠. 제3자의 지위. 갑을병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갑, 을, 병 3자를 위한 계약 나오면 무조건 갑을병이야. 자, 요, 낙, 수. 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3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이 넘버 1, 20번 나왔어. 20번.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해야죠. 제3자 병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5월 1일 날 갑과 을이 병을한테 돈 주기로 하는 계약을 5월 1일 날 체결했어. 그러면 매매계약 성립. 자, 3자 병은 매매계약 한 날 5억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에게 계약 이익을 받는다는 의사표시, 수익 의사표시한 그때 3자 권리가 발생해요. 3자 권리는 수익 의사표시한 때 발생. 자, 수익 의사표시 상대방 누구한테 표시하느냐? 자기한테 돈 줄 놈. 이렇게 외워야 돼.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에게. 그래서 요약자에게 X,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 낙약자 오른쪽 놈이죠? 돈 줄 놈. 3자 권리가 발생했다면 이제 수익자 병은 낙약자 을에게 직접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권리 발생했으니까. 자, 세 번째 수익 의사표시해서 제3자 권리가 발생했다면 3자 권리 확정. 따라서 이제는 당사자가 갑을 지들 마음대로 합의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법조문 잘 나와요.
그래서 3자 권리가 확정된 후라면 이제는 갑과 을 당사자죠. 지들 마음대로 합의해지 안 돼요. 그래서 제3자 권리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자, 여기가 넘버원이에요. 수익자는 병은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가능해. 하지만 수익자는 취소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절대로 수익자 병은 이 계약에서 발생한 취소, 해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 해제는 계약 당사자인 갑하고 을만 가능해. 대리인도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리인도 취소, 해제권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당사자만 날려버릴 수 있어. 따라서 취소권,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취소의 효과,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권리 의무도 얘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 권리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돌려줄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놈 이 갑을간 3자를 위한 계약, 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졌거나 지문이 3개가 나와요. 갑을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됐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다는 얘기지. 계약이 갑을 매매계약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어. 그러면 우리 병한테 중도금조로 3억을 중개했는데 그 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무효 취소는 서로 받은 거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제는 서로 받은 거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우리 병 내가 준 3억 있잖아. 우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너 부당이득 나한테 반환해야 돼. 우리 병에게 지급한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간 경우 을은 3자 병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중도금이겠죠.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지문. 그래서 병한테 돌려달라고 못해요. 왜? 이게 이유지. 3자는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병한테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한테 해야 된다. 이건 안 나와요. 갑한테 하라. 병한테만 물어봐. 그래서 그대로 이 세 개가 네 번째 마지막 낙약자 을이 채무불이행을 하죠. 저 을이 매매대 5억을 줘야 되는데 잔금 2억을 못 줘서 결국 채무불이행. 그러면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병은 지가 이 계약을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할 수는 없다. 대신 이놈이 잔금을 안 준 바람에 병한테 손해가 발생했어. 왜? 5억 들어올 줄 알고 어떤 계약건을 걸어놨는데 잔금이 안 들어와서 이게 파토돼서 계약금이 위약금 특약으로 날아가 버렸거든. 자, 이 경우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익자 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수익자는 채무불이행한 낙약자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외워야 돼요. 정답 지문이니까. 그래서 수익자는 지가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외워야 돼. 같이 해야 돼.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유를 알아야지. 채무불이행 5글자가 뜨면 99%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불법행위 4글자가 뜨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 따라서 얘의 채무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는 못해.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수익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해도 해제는 못해. 하지만 얘의 낙약자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병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 효과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0번 넘게 나왔다고. 이 내놈이 세상에나. 이 내놈이. 그게 넘버원. 3자 계약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 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가 됐어요. 통정 허위표시. 민법 총칙가요.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병은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자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 아니다. 의사표시 민법정칙 의사표시 동네에서 삼자계약에서 수익자는 삼자가 아니다. 자, 의사표시 동네 특히 통정허위표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갑과 을이 이 매매를 통정 허위표시로 했죠. 가짜 매매. 그럼 어떻게 계약서 쓰냐? 우리 계약서 났어. 왜? 날이 더워서. 대신 우리 두 사람 계약 말고 병을 위한 삼자 계약서를 쓰자. 네가 매매 등 5억을 병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삼자를 위한 계약을 쓰자. 그런데 이거 우리 작아야 통정이야. 이렇게 삼자를 위한 계약서를 갑과 을이 써요. 통정허위표시로. 그럼 이 계약서에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을 한다. 병이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병 이 사실을 알게 됐어. 네 둘 며칠 전에 나한테 대금 준다는 나를 위한 계약 체결했다며? 빨리 돈 줘. 을한테 5억 달라고 청구했어.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 통정의 표시야. 이거 가짜야. 통정의 표시는 무효야. 너한테 아무런 권리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병이 뭐라고 하느냐? 나 이 사람 몰랐어. 나 선의의 삼자야.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삼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응하지 못한다. 민법 정칙 108조 쫙 들이밀어. 을한테 너희들의 통정 무효는 선의, 나는 이 사람 몰랐으니까 선의의 삼자인 나한테는 대항 못하는 거야. 너 빨리 임마 5억 줘야 돼. 선의의 삼자 보기 좀 몰라? 그러니까 을이 난감하게 빠졌지.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장난 좀 쳤더니 얘가 선의의 삼자면 통정무효 대가지 못한다고? 큰일 났다 싶었지. 갑한테 물어봤어. 갑 어떻게 큰일 났어. 얘 선의의 삼자라 나한테 5억 더 할래. 갑이 을 걱정하지 마. 나 민법 공부했어. 나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선의의 삼자로서 보호되는 삼자가 되려면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난 놈만 삼자로서 보호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은 우리가 계약할 때 통장 같은 날 계약서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삼자가 해당하지 않아. 따라서 이놈이 아무리 선의의 삼자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몰랐어도 바로 무효돼. 걱정하지 마. 무효야. 왜 나한테 청구할 권리가 없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통정허위표시로 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선의의 수익자에게도 무조건 무효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동네에서 삼자계약에서 수익자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리에서 본인, 삼자계약에서 수익자,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이 세 놈은 이미 계약서에 박혀있는 놈. 대리에서는 본인이 박혀 있을 거고, 채권 양도할 때는 누구에 대한 채권을 파는지 채무자가 박혀 있을 거고,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 삼자가 박혀 있겠지. 그래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나는 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에서 본인, 삼자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이 세 놈은 이미 계약서에 통정한 그 날짜에 5월 1일 날 박혀 있다. 구후 태어난 놈이 아니다. 그래서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구후 태어난 놈이 삼자에 해당한다. 기억 날라가죠? 갈매기으로부터 구후 이 말이 돼야 삼자지. 너는 이미 통정할 때 이미 계약서에 박혀 있다. 삼자 자체가 아니다. 삼자가 아니니까 손이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바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저 지문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선의 수익자에게도 무조건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대항할 수 있다. 무조건 무효되니까. 그래서 선의 수익자에게도 무조건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로 들이댈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자 이제 요약자 3자 끝났어. 요약자는 두 번째만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삼자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라도 이 매매계약에 차고사기 강박이 있다면 요약자, 주어는 요약자예요. 갑은 차고사기 강박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두 번째, 삼자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라도 낙약자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왼쪽 놈 요약자 갑은 이 계약을 법정 해제할 수 있는데 삼자 병의 동의 따위 필요 없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돈을 주지 않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당사자인 요약자 갑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삼자 병의 동의 따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라겠지. 해제는 갑의 전권이다. 삼자 병 동의 따위 필요 없다. 이러면 돼야 돼. 정답 주문이니까. 그래서 해제는 요약자 갑의 전권이다. 삼자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이제 낙약자이지. 여기서 넘버 2가 나오죠. 낙약자 을의 요 낙수 벌써 그림 그리시고 제가 또 그려줘. 갑을 병 이놈이죠. 낙약자 을의 을이 돈 줘야 되니까 채무자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 하나. 채무자 을은 낙약자 을은 제3자 병에게 병, 너 계약이익 받을 거야 말 거야 답 좀 해줘.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채무자의 3자에 대한 물어보는 최고권. 이달 말까지 너 5억 받을지 말지 알려줘. 그런데 낙약자가 정한 그 기간 내 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 연락이 없으면 너는 수익 받는 걸 거절한 걸로 본다. 항상 연락 없으면 거절. 다 받지요, 받지. 뭐 이런 거 장난 안 치지만. 자, 여기에 넘버 2죠. 동크. 어마어마 10번 넘게 났어. 자, 낙약자는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 요약자 누구요? 갑이지. 갑과의 계약은 이 매매 계약을 말해. 3자 계약. 이 매매 계약 또는 갑을 관계, 기본 관계. 여기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낙약자는 갑과의 계약, 사례문제. 이론, 요약자와의 계약 또는 갑을 기본관계 여기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주면 을은 3자 병에게 병 갑이 등기 안 줘. 나 잔금 못 줘. 할 수 있다. 동시항변권 거절. 그래서 두 사람 사이 갑을이죠. 이쪽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조건 기본관계는 영향을 미치니까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이쪽을 이유로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쪽. 제가 그래서 갑을 관계는 이쪽으로 하고 문제는 낙약자는 을은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약자와 수익자 그러면 요수구나 저쪽이구나 저쪽 문제는 이쪽에 영향을 못 미쳐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수로 고정돼 있다고. 이것은 있다 없다가 이쪽은 있다 저쪽은 없다고. 그래서 요약자 수익자 법률가 대가관계 저쪽을 이유로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빨리 저쪽이구나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이렇게 퉁쳐버려도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갑을 관계 갑을 나오면 이쪽이구나. 이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은 당연히 들이대야지. 대표가 이거잖아. 등기 안 주면 못 줍니다.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3자의 지위 취소해제 거기가 넘버 1 20번 그 다음에 넘버 2 열 몇 번. 정답집 반드시 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3자를 위한 계약은 80%가 사례 문제로 나와. 사례 갑을 병으로. 우리 시험도 갑은 지소의 노트북을 을에게 매도. 그럼 갑이 을한테 팔았어. 읽으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 3자 계약 체결. 자, 병은 을한테 수익 의사 표시했다. 3자 계약 사례 문제. 그럼 그림이 갑
병이 되고 요 낙수. 자 1번 갑과 을이 미리 이 매매계약, 갑을 매매계약이 있겠죠. 이 매매계약에서 병 3자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3자 병한테도 효력이 있다. 처음 들어봐. 그럼 물음표 해야지. 2번 왼쪽 놈 갑은 병 3자 동의가 없는 한 을 오른쪽 놈 낙약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잠깐 갑은 병에 동의가 없는 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내가 해지할 수 없다고? 병이 동의 안 해주면 나 해지 못한다고? 아닌데 해제는 나의 정권인데 갑은 요약자는 3자 동의가 없더라도 낙약자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나는 해지할 수 있다지. 그래서 정확히 내 거를 만들어놔 이런 건 X짐을 날릴 수 있어요. 대충 알아서 못 날려. X짐은 정확히 해주세요. 해제는 갑의 정권이야. 병 동의 따위 필요 없어. 근데 병 동의가 없으면 해제 못한다고? 아니요. 동의 없어도 해제할 수 있어. 너 X. 정답. 그래야 3번 4번 5번 안 읽게 된다고. 대충 알면 5개 읽고 찍어야지. 그러면 정인 시간에 못 풀어요. 80문제 절대 못 풀어. 5개 읽고 찍어야지. 그게 아니고 읽다가 정답 좀 골라내야 돼. 그러려면 완전히 달달달 해야 돼. 이 시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옳은 지문이겠죠. 이제 3, 4, 5번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원인이 된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가 취소됐네요. 자 을은 병한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면 빨리 범죄 흔적 중심으로 가야 돼.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일단 읽었어. 두 번째는 중심으로 가야 돼. 밑줄 동그라미.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할 거야? 여기지.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림은 그냥 보인다고. 갑병 사이 법률관계. 아하! 저쪽이구나. 저쪽을 이유로는 볼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이 둘 계약이 취소됐대. 그러니까 을이 병 너희 둘 사이 법률 취소됐네? 없어졌네? 나도 너한테 돈 안 줄 거야. 할 수 없어요. 저쪽이 취소되면 뭔 상관이요. 이쪽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니까 저쪽이 무효 취소 날라가도 계약서 써주기로 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0%야 100%. 절대로 소수로가 바뀌지 않아요. 저쪽이 나오면.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자, 병은 을한테 그림 보면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 을이 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인 유약자 갑이 이 계약을 법정 해제한 거야. 자, 주어 3자는 채무 불이행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우며 3자는 지가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맞구나. 이렇게. 이것도 정답 질문. 그래서 3자는 지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지가 해제는 못해. 이와 같이 해제는 갑이 해야 돼. 당사자가. 해제는 3자는 못하지만 이놈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왕별. 자 5번 갑을 매매계약이 취소됐어요. 자 을이 병한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싸움이야. 자 그럼 해결해야 돼. 갑과 을의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어. 우리 시험지문이 3개 다 떠.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 이게 떠요. 그러면 이 경우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간 경우 을이 병한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게 있나 봐. 중도금 줬겠지. 3억. 그렇더라도 을은 병을 상대로 병!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어. 내가 준 돈 있지? 그건 너 나한테 돌려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왜? 3자는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라서.
갑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 3억을. 그래서 이미 준 돈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더라도 절대 3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이것도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결국 4번도 정답지문, 5번도 정답지문, 그 다음 1번도 갑병 정답지문. 저쪽이니까 대가관계 다 중요한 것. 여기서 정답지문 다 박혀. 이것도 정답지문. 해제는 갑의 정권이다. 1번은 흘러가고. 자, 이항 기출 나왔으니까 해설해 드릴게요. 1번. 안중에 1번이 몰라도 돼요. 한번 듣고 2죠. 한번 찍어봐. 갑과 을이 미리 매매 계약할 때 3자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놨대. 자, 이와 같은 약정이 3자한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겠죠? 찍어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이요. 그러니까 참 찍을 때는 세트를 찍어야 돼. 특약, 유효. 아까도 나왔죠? 찍을 때 이렇게 찍어. 지금 계약법 동네는 당사자 약정 다 돼요. 그래서 계약할 때 갑과 을이 이렇게 특약을 걸어놔. 병, 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걸 미리 걸어놔요. 계약서에 박혀 있어. 그러면 병이 이걸 알아. 아하, 나중에 이놈들이 내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때 미리 단서를 달아놨구나. 이 특약 유효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이니까 특약 유효. 절대적인 거 없어. 계약법은 계약 자유원칙.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걸어놨다면 이 특약 유효.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떴어. 1번 우리 시험은. 변리사죠? 변리사니까 뜬다고.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떴어. 그럼 우리 시험이 이제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요. 미리 3자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다고 유보하면 이 약정은 병한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뜨고 이 경우 제3자의 권리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게 더 잘 떠요. 그래서 미리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유보해놨다면 걸어놨죠? 그럼 소수는 있다야. 그래서 임의규정이니까. 이쪽은 계약법 동네니까. 그래서 미리 3자 권리 변경시킬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걸 미리 유보했다. 이 단어가 뜨면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이라고. 맞는 지문. 오케이. 됐어요. 10분간 쉬고 마지막 계약 해제 갑니다.